여러분 최강의 비타민 D 제품 다나음 비타민입니다. 네. 다나음 비타민은 여러분 저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병원에 가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비타민 D는 지금 무조건 먹어야 돼요. 꼭 제가 먹어야 돼. 봤을 때 이거 수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약을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닌데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건 먹습니다. 그래 근데 그렇게라도 먹는 게 네. 좋아. 이게 시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실제로 약국에서도 이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좋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먹기가 너무 편해서 그럼 맛도 오렌지야. 이거는 약간 뭐랄까 나도 하나 그냥 씹어 드시면 돼. 젤리 먹는 듯한 맞아 느낌? 맞아. 이렇게 알약 주황색으로 돼 있거든요. 먹으면 돼. 지금 내가 추인이야. 물 없이 만약에 물로 삼켜야 되면 이거 좀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이거 약통 하나 사셔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생각날 때 돼요. 하나 먹으면 돼. 네, 먹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먹으면 그렇습니다. 흡수율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이 오일이랑 연질 캡슐 요거는 젤라틴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요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자 네. 아이용 돼요. 500IU짜리, 어린이용 1000IU, 청소년은 2000IU, 성인분들은 5000IU짜리 드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93%가 비타민 D 결핍이래. 네. 햇빛도 안 보고 이거는 또 이게 먹어서 그냥 음식으로 섭취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햇빛을 싫어합니다. 나도 별로 안 좋아. 쨍한 날씨는 좋아. 근데 가는 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원료도 스위스 DSM사가 제일 좋대요. 그걸 쓰고 있습니다. 선물하시고 꼭 본인도 드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구매하시면 여러분 우리 사실 채널 보는 분들이 이 청소년도 많잖아. 여드름 같은 거 났을 때 여드름 많이 났거든. 얼라밴드? 얼라들이 붙일 수 있는 엘라밴드. 얼라도 붙일 수 있는 엘라밴드다. 엘라밴드. 예, 그렇습니다. 요거 이벤트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구매하셔서 요것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나음 비타민 D입니다. 지금 국대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몇몇 그 해외 커뮤니티 같은 데서 20세기 대표팀 베스트 11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뭐 모든 나라를 할 수는 없고 생각한 게 독일이에요. 독일. 왜냐면 독일이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너무나 좀 좋지가 않죠. 아쉬웠죠. 일단 유로에선 16강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뭐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 예선 탈락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독일이 녹슨 전차 군단이다 뭐다 해도 녹슬면 8강이거든요. 아 그렇지. 안 녹슬면 4강 결승이고. 아니 2002년에도 그래, 녹슬어. 녹슨전차라고 했는데 여기 맨날 녹슬었다 근데 그래. 결승 갔잖아. 그래. 그런데 지금은 진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한지 플리크가 좀 들어오면서 아마 저는 빠르게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 나라야 사실 좋은 자원들이 언제나 좀 있죠. 물론 넘치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감독이 잘 조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레브는 또 월드컵 우승 감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안 좋다고 해서 월드컵 모든 우승 거를 다, 감독이 그렇지. 대신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좀 팀을 좀 잘 조직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잖아. 성적도 못 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지 플리크가 새로운 시대를 또 열어가겠지만 그 이전에 20세기 요 베스트 11 요즘 커뮤니티 이름이 인사이드래요. 네. 여기서 한 거를 뭐 쭉 베이스로 하면서 저희가 간단하게 독일이 요때 어땠나? 20세기가 아니죠. 21세기지. 예, 20세기는 언제냐? 20세기는 1900년대가 20세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형철이 태어나고 조금 뒤. 맞아요. 네, 1900년대. 네. 자,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골키퍼 노이어. 뭐 이견 없습니다. 노이어는 새로운 키퍼 시대의 지평을 열었죠. 스위퍼 골키퍼라는 포지션을 거의 정립한 선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골키퍼는 이런 플레이 성향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세이브만 보더라도 개쩌는 골키퍼지.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세이브를 보여줍니다만 어쨌든 바이에른은 공격적인 팀이고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상대를 좀 전력적으로 압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뒤에 수많은 공간들을 커버해야 되는데 노이어가 있기 때문에 원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스위퍼가 한 명 더 있는 느낌이야. 필드 플레이 한 명 더 있는 느낌. 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승부 근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리더십, 쇼맨십도 좋아요. 쇼맨십도 좋고 네. 이런 걸로 봤을 때 노이어는 비단 21세기 독일 베스트 11뿐만이 아니라 올타임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거론할 수 있는 골키퍼 열 손가락 안에는 당연히 들 거고 인정합니다.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골키퍼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잠깐 부상 때문에 약간 폼이 흔들흔들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가끔 그 얘기해요. 요즘 누가 골키퍼 제일 대단하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오잖아. 그러면 나는 여전히 그 아우라라는 면에서
노이어의 대단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예. 나는 때에 따라서 아직도 노이어가 1위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예.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라이트백을 키미히로 뽑았어요. 그러면서 람을 왼쪽으로 옮겨놨더라고. 그러면 인정해야 예, 돼. 뭐 람이야, 뭐 좌우, 중미, 뭐 여기 아무데나 갖다 박아놔도 다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선수니까 키미를 넣으면서 람을 왼쪽으로 갖다 놨습니다. 람을 뺄 수는 없지.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키미를 빼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까 키미를 지금 라이트백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 월드컵에 독일 대표팀이 우승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올라온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뽑힌 선수거든요. 어떻게 봐요? 키미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람이야 어디 갖다 놔도 괜찮기 때문에 키미한테 자리를 준 거고 뭐 키미도 워낙에 압도적인 기량을 그리고 보여주는 선수고. 월드컵 우승 이거 이후에잖아. 이후에 대표팀에 뽑힌 선수들 중에서는 어쨌든 키미가 유일하게 들어간 그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거예요. 그만큼 키미가 그 이후에 대단한 퍼포먼스를 임팩트가 보여주니까 좋았다. 그 세대 약간 2호 세대이지만 넣는다. 근데 이제 키미는 또 보면은 되게 또 이제는 미드필더로 미드필더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미드필더야. 네. 미드필더예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감론을 박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 람 넣고 뭐 좌에 뭐 다른 선수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근데 또 이렇게 넣는 게 맞는 거예요. 더 세 보여. 맞아요. 오른쪽이 키미, 왼쪽 람 들어가는 게 더 세 보여. 람은 다 잘하니까. 그렇지. 네. 예. 그다음에 센터백에는 보아탱이랑 후메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라인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 중추잖아. 좀 상징적인 라인이 예. 아니었나. 이거 뭐 더 말할 필요 있나요? 네, 뭐 예, 후메스, 보아탱이랑 보아탱은 후메스나 다. 예. 이건 그냥 센터백이기 때문에 둘이 그냥 같이 묶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프트백이 아까 얘기했던 필립 람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키커에서 그런 평을 한번 내린 적이 있었죠. 람 부모님의 유일하게 잘못한 점은 람을 쌍둥이로 낳지 않은 것이다. 네. 그 누구야? 벤더 형제처럼. 라스 벤더, 스벤 벤더 네. 이런 느낌으로. 람이 잘못한 거는 이제 그거 조추첨 잘못했던 거.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진짜 제가 메시의 정말 대단한 팬이잖아요. 예. 제가 메시 이전에 진짜 영혼을 바쳐서 좋아했었던 아 그래. 선수 필립 인정이죠. 람입니다. 진짜. 어. 나 뭐- 옛날에 막 그런 거 찾아봤어. 막 한창 축구 진짜 많이 할 때. 어. 지금 제가 무릎이 좀 아파 축구를 잘 예.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할 때 사이드백이다 보니까 람이 예전에 강의해주는 영상도 있었어요. 아, 그래? 사이드백에 대한 이런 이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진짜 그 화질 막 다 깨져 있는 거 다 찾아가지고 막 영어 자막 해서 붙여갖고. 막 보고 막 그랬었어요. 주원 형한테도 한번 물어봐요. 굳이요? 사이드백한테. 사이드백? 예. 주원 형?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축구를 잘 안 해서 주원 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축구를 또 한창 하면 주원 형한테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죠. 형님 이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존나 거짓말하네. 아니야. 새끼야. 아니야. 강윤석이랑 정승훈한테 물어보겠지. 사실 그게 낫지. 근데 나 물어봤다. 어떻게 하면 윤석이한테 잘하냐고? 많이 물어봤어. 그래. 야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딱딱딱 얘기해줘.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죠.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내가 본 일반인 중에 형이 축구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어떤 일반인을 받길래 너도 그래도 계속 체력 운동이 돼 있는 편인데. 나도 이제 그냥 어울려서 차면 차는데. 나 같은 사람은 봐야 정신 차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참네. 일반인 취급을 안 전해주세요. 하는 거지. 뭐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초청을 또 해.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선수는 전형적인 천재과고 12-13 시즌의 트래블의 주역이고 뭐 브라질 월드컵 우승에도 주역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못하는 게 있나? 없어요. 빌드업되고 그다음에 뭐 킥, 주력 그냥 단순히 얘기하자면 키 작은 거? 키 작은. 근데 그게 근데 해가 됐나요? 단점으로 드러나질 않았죠.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딱 한 번 있었죠. 그 양콜러랑 경합할 때. 아, 뭐 와, 그것도 씨, 있었잖아. 저건 좀 예. 그리고 큰 대회에서 중요하고. 멘탈 좋고.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 시즌에 첼시 우승했잖아요. 챔스 네. 그 바이언 예. 승부차기 갈 때 쭉 모아놓고 람이 이렇게 그래. 하면서 나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서 존나 멋있잖아. 이제 저 솔직히 그때 첼시 진짜 우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했지만 람 존나 멋있다 그래, 이 멋있지. 생각했어.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필립 람은 뭐 이거는 아까 얘기 노이어랑 똑같아. 독일로 한정짓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람은 저는 올타임 올타임 무조건 들어가야 예,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올타임 1위야. 예. 이정호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미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3명이 나왔는데요. 슈바인슈타이거, 토니 크로스, 발락. 이쪽도 뭐 근데 독일도 좋은 미드필더들이 꽤 많긴 한데 근데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슈바인슈타이거가 맨유에서 이제 다 좀 무너졌잖아요. 근데 좋은 선수잖아요. 저는 슈바인슈타이거
그 전에 저 정도로 잘하는 미드필더가 내가 본 선수 중에 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리고 슈바인슈타거가 예전에 포르투갈 경기 때 존나 잘한 적도 한 번. 왜냐하면 이 선수가 처음부터 중미가 아니었어. 맞아요. 사이드 쪽에도 있고 그쵸. 그냥 측면 미드필더처럼 나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미로 옮기고 난 다음에 축신입니다. 진짜 이 선수 축신이에요. 축신. 그러니까 맨유에서의 커리어 때문에 조금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지만 왜냐하면 사실 축구를 보는 타이밍마다 그거를 위주로 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늑수구리에 독일 아저씨가 와가지고 진상이네 생각할 수 있었거든. 그렇지. 그렇잖아. 느리고 뭐야. 이러니까. 근데 축신. 네, 축신. 그리고 토니 크로스. 말할 필요 있나요? 네. 그냥 커리어로는 그렇지. 그리고 클럽팀 커리어 보면 사실 이 선수만한 선수가 없고. 이죠. 네. 토니 크로스가 네 친구냐? 내 동생이지.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예. 미안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았어. 미안합니다. 너랑 5년이나 더 살았네. 네. 네, 저랑 이제 약간 동창 느낌. 그치. 네, 그렇습니다. 90년대 동창. 네. 그다음에 발락. 발락이 이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월드컵 우승을 하지 못한 세대 중에서는 그 전 세대지. 우리가 봤던 02 월드컵. 근데 발락도 그때 타이밍이잖아. 상징적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에펜베르크가 있지만 에펜베르크는 20세기지. 그렇지. 네. 그 전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락이 들어가는 발락. 거에는 이견 없다. 이게 미드필더 3명을 꼽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아쉬운 선수는 외질입니다. 외질. 외질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에 외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지만 제 외질에 대한 애정은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내 카톡 사진을 유일하게 바꾼 사람이었다. 그리고 독일 대표팀에서 외질이 에이스였을 때는 개싸볼클이었거든. 근데 이 외질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올려야 되잖아요. 공미죠. 그러니까 공미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근데 왜냐면 미들이라고 하니까 위에도 외질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아쉽다. 외질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인데 외질 뭐 좀 아쉽습니다. 네. 브라질 월드컵 우승의 완전 주역인데 네,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마 그냥 포지션을 이렇게 따지고 하다 보니 그런가? 좀 어쩔 수 없이 빠지지 않았나 네. 그런 느낌이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위쪽으로 가면 오른쪽 토마스 밀러. 네. 들어갈 만하죠. 밀러 들어가죠. 월드컵에서의 밀러는 또 그럼요. 그리고 뭐 클럽에서는 안 그런가요? 뭐 잠깐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대장과 함께 다시 한지 플리크가 살려놨잖아. 네. 이 선수도 축잘잘 축구는 잘하는 사람 잘한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통산 도미 1위잖아요, 밀러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해결사 조력자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레반도프스키와의 호흡, 그렇지. 이런 면 따졌을 때 뭐 완벽한 선수고, 저는 사실 이런 좀 똘끼 있는 선수들을 좋아합니다. 다비드 루이스 같은. 난 사실 다비드 루이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막 튀어나가. 네네네네. 옛날 피파 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 그 P3? 네, 라울 메이렐레스 형님이 예. 그 똥을 다 치우고 네네네. 그랬었는데 약간 이런 좀 또라이 같은 기질이 있는 선수들한테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아니에요. 기분이 좀 나쁘네요. 왜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형이 기분이 좀 나빠요. 들리잖아. 말을 안 하는데. 뭐라 그랬는데요? 아유, 저 또라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 지가 또라이니까 존나 또라이 같은. 야, 너 정확하게 한다. 내가 그래. 네가 또라이니까 또라이 좋아하는 거지 새끼야. 들렸어 귀에. 그러네. 그리고 21세기 독일 선수 중에 누가 최강이냐 하면 항상 토마스 밀러도 언제나 들어가는 선수. 언급이 무조건 돼야 당연하죠. 선수죠. 네. 그리고 전방 쪽에는 클로제. 저는 들어가야죠. 무조건이죠. 네. 마고 어때요, 마고? 네? 마리오 고메즈. 클로제보다는 안 되죠. 그렇지. 하나 뽑으라면 클로제죠. 네. 클로제 뭐 그리고 월드컵 득점 독일 국대잖아. 그래. 그 월드컵에서 클로제의 그 커리어를 생각하면 여기는 무조건 클로제 바꾸가 인성도 좋아. 이 4개의 대회에서 연속 3위 안에 든 유일한 선수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단일 대회 최다 헤더골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록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우디랑 할 때 내가 진짜 이렇게 헤딩을 때려 박는 거 보면서. 그리고 나는 라치오 갔을 때의 모습도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 들고, 뭐 대표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클럽 얘기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뭐 대단히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 명이 포도르스키예요. 국대스키. 이 포도르스키가 국대하면 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클럽은 좀 아쉽거든요. 네. 아스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을 붕괴시키고 넣는다면 나는 외지를 넣고 폴디를 빼도 상관없다고 그냥 생각해. 외지를 참 측면으로 공교롭게도 둘 다 아스날인데. 네. 그러니까 외지를 측면으로 아예 돌리고 포도스키를 뺀다. 근데 어쨌든 포지션에 입각해서 봤을 때 근데 좀 그렇지.
포도스키는 진짜 외국자죠, 외국자. 국대 오면 솔직히 그렇죠. 말해서 클럽에서 그러니까 클럽에서 못해도 국대 가잖아요. 그럼 포도스키는 잘했으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뭐 밀러든 클로제이든 폴디든 뭐 다 대표팀에서 잘했고 아까 얘기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외질이랑 포도스키를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의견도 좀 공감합니다. 뭐 이거 이쪽에서 뽑은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안 뽑혀서 아쉽다라고 얘기되는 선수가 칸. 근데 칸도 아니다. 근데 2002년에 또 잘했으니까 이거 그치. 21세기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앞세대야 칸은. 그래서 노이어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예.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봐도 나는 노이어가. 저도 객관적인 예. 기량 비교해도 예. 칸은 이제 좀 칸이 이제 모드진이야. 이름 멋있잖아요. 예, 올버 칸. 칸. 예, 칸. 칸은 잠깐 또 내가 좋아하는 광만이 형이 또 대표팀에서 잠깐 밀어냈었거든. 예. 예. 그때 약간 감격스러웠어. 언제나 세컨 골이었고. 레만이 언제나 그치, 세컨이었는데 그걸 한번 뒤집는 야 이게 약간 그거 저러 골키퍼 자리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것도 제낀 선수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만 다른 선수가 아니라 칸이잖아. 그래. 그러면 얘기가 달랐거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야신상 출신이고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이거에 비하면 요즘 독일 대표팀이 조금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또 모르지. 한지 플릭이 왔으니까. 모릅니다. 예. 예, 내년 월드컵 때 어떤 모습을 대단한 보일지 감독이고. 봐야죠. 예.